여러분, 피라미드 앞에도 서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하는 괴물 스핑크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스핑크스를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놈인데요. 보통 괴물이라 함은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며 사람들을 해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영웅들도 똑같이 괴물들을 피지컬로 조지는 게 국룰이고요. 당장 헤라클레스만 해도 그의 손에 죽어나간 괴물들이 거진 한 트럭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이 스핑크스란 녀석은 다른 괴물들처럼 피지컬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를 낸 뒤 못 맞추면 잡아먹는 다소 신박하고 귀찮은 방법을 썼던 것일까요? 솔직히 전 세계 어디를 뒤져봐도 이런 이상한 괴물이 또 없는데요. 반대로 상대가 수수께끼를 맞춰버리면 자살을 해버리는 성질머리가 요상한 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수수께끼의 대명사 스핑크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리스 신화 속 스핑크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테베. 도시의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저마다 심각한 표정으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수많은 말들과 고성이 오갔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로 모아졌는데요. 바로 어떤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고작 수수께끼 하나를 맞히기 위해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한데 모여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베 시민들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에 그들의 목숨이 달려있었기 때문이었죠. 사건의 발달은 며칠 전이었습니다. 평화롭던 테베에 느닷없이 괴물 한 마리가 나타난 것이었죠. 그 괴물의 이름은 스핑크스. 스핑크스는 모든 괴물들의 부모인 티폰과 에키드나에서 태어난 괴물들 중 하나로 케로베루스, 히드라, 키메라, 오르토스, 그리고 네메아의 사자와 남매지간이었습니다. 혹은 키메라와 오르토스 사이에 태어난 것이라는 설도 있죠. 여튼 스핑크스는 그 핏줄답게 아주 요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자의 몸통에 새의 날개, 아리따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평화롭던 테베에 스핑크스가 나타난 이유는 전부 테베의 왕 라이오스 때문이었는데요. 그가 오랫동안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며 가정에 소홀하자 이를 본 가정의 신 헤라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벌하고자 스핑크스를 보낸 것이었죠. 스핑크스는 테베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어느 바위산 위에 앉아서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목을 물어뜯어 잡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가 어찌나 어려웠던지 그 누구도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테베를 가려던 사람들은 전부 스핑크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죠. 그러자 결국 도시는 고립되어 버렸고 시민들은 힘겨운 나날들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테베 시민들은 스핑크스를 물리치고자 매일 한 사람씩 뽑아 스핑크스에게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정답을 맞히지 못해 이윽고는 테베의 왕자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베의 왕은 그 누구라도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맞춰 괴물을 퇴치해준다면 테베의 왕위는 물론 왕비와도 결혼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테베의 왕이 내건 조건이 어찌나 파격적이었던지 그리스의 야심 많은 젊은이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스핑크스에게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정답을 맞히지 못해 스핑크스의 앞에는 날이 갈수록 해골들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젊고 잘생긴 한 청년이 테베로 다가왔는데요. 그의 이름은 오이디푸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선 시리에 빠져 이곳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우연히 스핑크스가 지키던 길목을 지나가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스핑크스는 행인을 멈춰 세우고는 준비한 수수께끼를 던졌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젊고 잘생긴 나그네요. 당신이 이곳을 지나가고 싶다면 내 수수께끼를 맞춰야 한다네. 수수께끼를 맞힌다면 순순히 보내주겠지만 만약 맞히지 못한다면 그 즉시 내가 너를 물어 죽일 것이야. 기회는 단 한 번. 어디 내가 내는 수수께끼에 도전해볼 텐가? 괴상하고 무서운 외모를 가진 괴물 스핑크스를 본 이라면 그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 법도 했지만 오이디푸스는 겁먹은 기색 하나 없이 스핑크스의 도전에 응했습니다. 그러자 스핑크스는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는데요.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목소리는 하나인데 아침에는 다리가 넷, 낮에는 둘, 밤에는 셋이 되는 것은? 스핑크스의 질문을 받자 오이디푸스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무언가가 떠올랐는지 곧장 외치며 대답했죠. 정답! 정답은 바로 사람이다. 사람은 아기일 때 기어다녀서 다리가 넷, 젊을 때는 걸어다녀서 다리가 둘, 노년에는 지팡이를 짚으니 다리가 셋인 게지. 오이디푸스가 정답을 말하자 스핑크스는 짐짓 놀라며 쓰디쓴 목소리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직 2개의 수수께끼가 더 남았다며 질문을 이어갔죠.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마치다니 제법이군.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2개의 수수께끼가 더 남아있다. 이 2개는 절대 못 맞출걸? 자, 그럼 2번째 질문이다. 아침에는 길어졌다가 정오에는 짧아지고 저녁에는 다시 길어졌다가 밤에는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에도 오이디푸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윽고 당당하게 정답을 외쳤습니다. 정답! 정답은 그림자다. 해의 움직임에 따라 아침과 저녁에는 그림자가 길어지지만 정오에는 짧아지고 밤에는 그림자가 사라지지. 오이디푸스가 2번째 수수께끼까지 마치자 스핑크스는 당황하며 3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조차 마치는 이가 없었는데 2번째 수수께끼까지 마치다니 정말 대단하군. 하지만 가장 어려운 마지막 질문이 아직 남아있다. 이건 좀 어려울걸? 자, 그럼 3번째 질문이다. 여기 2 자매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낳는데 이 둘은 과연 누구인가? 질문이 끝나자 이번에도 오이디푸스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2 자매가 서로를 끊임없이 낳는다라. 그러다 불현듯 오이디푸스는 정답을 외쳤습니다. 정답! 정답은 바로 낮과 밤이다. 왜냐면 낮의 신 헤메라와 밤의 신 닉스는 모두 여신들이고 낮과 밤은 끊임없이 서로를 낳으니까. 오이디푸스가 3번째 수수께끼까지 모두 마치자 스핑크스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태껏 그 누구도 그녀가 낸 질문들 중 첫 번째 질문도 마치지 못했는데 이 젊은 청년은 단번에 3개의 수수께끼를 모두 맞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핑크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었지만 약속은 약속이었던지라 그녀는 오이디푸스를 순순히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오이디푸스는 어째서인지 스핑크스 앞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그의 행동이 짐짓 수상했던 스핑크스는 오이디푸스에게 물었습니다. 젊고 현명한 나그네여. 그대는 내가 낸 수수께끼들을 전부 풀었다. 약속대로 이 길을 지나가도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내 앞에서 떠나라.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발걸음을 떼기는커녕 의기양양한 태도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핑크스여, 네가 낸 수수께끼는 한 가지 오류가 있다. 그것은 바로 3번째 수수께끼. 왜냐면 낮의 여신 헤메라는 밤의 여신 닉스의 딸이다. 그러니 어머니인 닉스가 딸 헤메라를 낳을 수는 있어도 그 반대인 딸 헤메라가 어머니 닉스를 낳을 수는 없다. 그러니 네가 낸 수수께끼는 틀렸다. 너는 여지껏 이따위 허접한 수수께끼들로 사람들을 잡아먹어온 것이냐. 오이디푸스가 한 지적은 무척이나 일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수수께끼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던 스핑크스였습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수수께끼들을 전부 맞췄음은 물론 오류까지 지적하자 그것은 스핑크스에게도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핑크스는 무척이나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아니다. 그것은 단지 비유일 뿐이다. 어차피 질문의 본질은 낮과 밤이지 신들이 아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네 놈도 내게 한번 수수께끼를 내놓아 보거라. 내 맞추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네 손에 죽으리라. 반대로 내가 맞춘다면 네 놈은 오늘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스핑크스가 역으로 수수께끼를 내라는 제안을 하자 오이디푸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로 그녀의 도전에 응했습니다. 방금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수수께끼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어디 한번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춰보거라. 자, 질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센 그 어떤 전사도 세상을 전부 가진 그 어떤 왕들마저도 무릎 꿇게 만든 것이 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 수수께끼는 원작 신화가 아닌 제가 지어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답을 맞히는 분에게 제가 치킨 기프티콘을 보여드릴게요. 오이디푸스가 질문을 던지자 스핑크스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스핑크스는 그 어떤 대답도 내지 못했죠. 평생 남에게 질문이나 던질 줄이나 알았지 제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수수께끼를 풀어보지 않은 스핑크스에게 지금 이 상황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스핑크스가 오랫동안 쩔쩔매자 오이디푸스는 가소롭다는 듯 그녀에게 힌트를 던져주었죠. 내가 낸 수수께끼가 그렇게 어렵느냐? 네, 그럼 친히 힌트를 주도록 하지. 정답은 모든 인간에게 불현듯 찾아온 것이며 그 누구도 그것이 언제 찾아오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거부할 수 없으며 누군가에는 좋은 영향을 또 누군가에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렇게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 해가 저물어 갈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핑크스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었던 오이디푸스는 그녀를 재촉했죠.
오이디푸스의 재촉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스핑크스는 반신반의하며 얼떨결에 정답을 외쳤습니다. 정답은 신발끈이다. 스핑크스의 대답을 듣자 오이디푸스는 시익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렸다, 스핑크스요. 스핑크스가 내놓을 대답치곤 너무나도 허접하구나. 정답은 죽음 혹은 잠 그리고 사랑이다. 그저 남들에게 허접한 수수께끼나 낼 줄이나 알았지. 정작 니녀는 답이 3개나 되는 이런 쉬운 수수께끼 하나도 못 맞히는구나. 내 이곳을 떠나면 네 그 얄팍한 속임수를 만천하에 떠벌리고 다니겠다. 오이디푸스의 외침을 들은 스핑크스는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모욕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 치욕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스핑크스는 곧장 그녀가 앉아있던 바위산 아래로 뛰어내려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스핑크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핑크스를 물리친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테베의 왕이 됨은 물론 왕비와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예언대로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를 죽였고 결혼한 그 왕비는 사실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훗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찔러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갔다죠. 그리고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비극으로 손꼽히는 오이디푸스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아주 잠깐 동안의 등장이긴 했지만 그 존재감 하나만큼은 확실히 각인시켜주고 갔던 괴물 스핑크스. 그녀는 대체 어떤 괴물이었길래 수수께끼라는 다소 생뚱맞은 방식으로 등장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떠올린 고대 그리스인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스핑크스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래서 이번엔 스핑크스가 가진 그 수수께끼 같던 비밀들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스핑크스의 비밀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스핑크스가 이처럼 특이하고 매혹적인 존재이다 보니 스핑크스는 그 후로도 여러 예술작품들의 소재가 되었는데요.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들이 유행했던 르네상스 시기에 말이죠. 유럽의 여러 화가들은 스핑크스를 주제로 한 다양한 그림들을 그렸고 건축가들은 건축물에 스핑크스 동상이나 장식을 세웠는데요. 당시의 스핑크스 그림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핑크스의 얼굴이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것이죠. 화가들은 남성을 유혹하는 치명적인 여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스핑크스를 그렸는데요. 이는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너, 세이렌과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인간을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그리면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대중들의 입맛과는 상관없이 화가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화가들은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정적이고 매혹적인 여자를 그리되 그것을 사람이 아닌 괴물이라고 우기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비난하게 된다면 아닌데? 이거 사람 아니고 괴물인데? 라고 둘러대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은 스핑크스라는 소재를 빌려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자유롭게 그렸는데요. 원작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를 유혹했다는 말이 없음에도 유독 그림들 중에는 오이디푸스를 유혹하는 스핑크스 그림이 많은 이유이죠. 반대로 건축사에서는 스핑크스의 선정적인 이미지는 아예 배제해버리고 근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주 그렸는데요. 그래서 스핑크스 조각상이 설치된 곳도 대부분 지붕 위나 입구, 기둥 위였습니다. 이는 예부터 스핑크스가 입구나 길을 지키는 수호자의 상징이었던 것을 차용한 것이었는데요. 신화 속 스핑크스도 테베로 가는 길목에 앉아서 수수께끼라는 검문 장치로 아무나 길을 지나치게 못하게 했으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건축가들이 스핑크스 장식을 자신의 건축물에 장식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스핑크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다음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엔 전 세계의 다양한 스핑크스들과 스핑크스와 닮았지만 스핑크스와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괴물, 어떻게 보면 드래곤보다 더 센 괴물일 수도 있다는 괴물인 만티코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오랑의 판타지 사전 스핑크스 2편에서 계속.